56년 원숭이들,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집안의 번영과 재물을 원하신다면 또한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의 융화 또 안정을 얻으시려면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반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상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모르고 다음번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부자가 되려거든 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지는 반드시 이 손가락에 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님들은 반지는 자신의 기운을 보호하는 보석, 자신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보석이라고 해서 늘 착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금은 목걸이든 반지든 팔찌든 그 어느 것이든 상대적으로 기력이 약해지는 70대 이하 분들에게는 최고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여서 금반지와 은반지를 착용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6년 원숭이들, 분명 아셔야 하는 것은 이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 즉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왼손에 착용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오른손에 착용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특별히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은 모든 경우가 이를 따르고 있다는 점 명심을 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반지의 착용법입니다. 56년 원숭이들, 건강적인 도움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반지를 착용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이 반지를 선물해 주는 것이 꼭 원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한 반지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을 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서 하는 반지는 실반지든 굵은 반지든 상관이 없으며 또 보석이 박혀있든 박혀있지 않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꼭 아셔야 할 것은 반지 안쪽에 두 분의 이니셜을 새겨도 되고 두 분의 염원을 새기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꼭 하셔야 한다는 것 명심을 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화합과 단결을 의미하는 손가락인 네 번째 손가락, 즉 약지에 이 반지를 끼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56년 원숭이들, 혹시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손가락 각각마다 그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도 하시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를 비교를 하여서 어느 손가락이 더 기냐는 것으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느냐,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느냐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한 바람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도 하고 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현대에도 거의 직면되는 말로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로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손가락, 이 약지는 다른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도 좌우하는 화합과 단결을 의미하는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결혼식을 할 때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줌으로 해서 이제 두 몸이 한 몸이 되었다는 징표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 네 번째 손가락, 즉 약지 손가락이 재물운과 번영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수상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6년 원숭이들, 집안의 번영을 얻고 싶으시거든 집안에 재물운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도록 하세요.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선물을 해 주어야 하며 두 분의 이니셜이나 염원을 새겨서 말입니다. 늘 이 약지 손가락에 모인 기운들이 중화가 되도록 만들어서 56년 원숭이들에게 재물운이 끊임없이 상승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운을 살리고 싶다면 이렇게 반지를 끼도록 하세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 손은 인체의 추소판이라고 하셔서 이 손가락의 변형된 모습이 혈액순환의 정도, 그 길이, 그 모양 등이 각 해당 부위의 장기의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하였으며 또한 현대의 한의학에서도 모두 차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며 이곳 혈자리에 침을 놓아 해당 부위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현대의 수침이나 현대의 한의학에서도 모두 차용하고 있는 것임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반제 차용만으로도 그 해당 부위의 기운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수상론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이 약해져서 늘 피로를 달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이 약해져서 자주 놀라시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유지장이 약해져서 늘 소화가 되지 않거나 자주 체하시거나 음식물을 많이 드시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 폐나 기관지 부분이 유독 약하셔서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장이 약해져서 손발이 자주 붓거나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시거나 또한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입니다. 이를 사상체질이라고 하여서 전문적으로 논하기도 하지만 56년 원숭이들 다 아시는 전문가들이 아니시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앓고 계시는 평소의 증상들을 말입니다. 만약에 간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을 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이 엄지손가락은 참으로 굵죠. 아주 가는 실반지를 착용을 하셔서 이 기운에 중화를 준다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손가락, 즉 심장이 약하시다면 검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을 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아주 가는 실반지를 착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위장이 약하시다면 세 번째 손가락, 즉 중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실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폐나 기관지가 약하시다면 네 번째 손가락, 즉 약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을 하시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네 번째 손가락은 누구나 약한 손가락입니다.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자주 사용하는 손가락이 아니라서 근육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실반지가 아닌 조금 굵은 반지를 착용하시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장이 약하시다면 다섯 번째 손가락, 즉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조금 굵은 것으로 착용을 하시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지를 착용을 하신다면 해당 기운들이 다 보호함을 받아서 평소의 증상들을 완화를 시키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고 우리의 수상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손가락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검지,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중지, 네 번째 손가락 약지, 다섯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이야. 이 반지를 낀다면 부와 명예, 그리고 건강이 함께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